네, 2023년 11월 17일 이정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제회담이죠. 경제회담이긴 하지만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굉장히 중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동맹은 동맹이고요. 또 돈은 좀 벌어야죠. 한미 동맹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동맹을 토대로 좀 돈을 벌 수 없을까요? 미국을 상대로. 무슨 얘기냐?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300여 척의 전투함, 그 전투함을 정비하는 사업을 한국 조선사가 좀 해보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미국은요, 제조업이 별로 없죠. 미국에서 제조하는 게 뭐 있나요? 별로 없어요. 비행기하고 자동차 좀 남아있고 뭐 그 외에는 별로 없는데,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세계 1, 2위를, 우리가 1위죠. 중국이 2위. 미국은 세계 조선업계로 따지면 거의 시장이 1, 2%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조선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함정이 많은데 이 함정을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할 조선소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다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좀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한미 동맹 국가니까. 미국 무기는 우리한테 믿고 맡겨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적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어서 뭔가 좀 알아본 겁니다. 뭐냐? 우리가 못하고 일본이 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일본은 미국 전투함을 정비해 주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양국 간에 회담도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긴 한 모양인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것 같아요.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참 미국이란 나라가 어떨 때는 역사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우습죠. 시어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1900년경에 미국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세계로 막 태평양까지 왔나 뭐 그렇죠. 그래서 세계로 진출하자 그래서 해군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The Great White Fleet, 대백색 함대를 만들자. The Great White Fleet.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군함은 당연히 자국 조선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군함은 자국에서 수술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대함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조선산업이 막 일어났습니다. 조선산업이 막 일어나서 미국이 이제 해군력을 막 키워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그럼 미국이 굉장히 자신이 있으니까 1920년 존스라고 하는 의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가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 법 27조에는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화물선과 여객선 등 모든 배는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만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법 때문에 미국 해군은 반드시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군함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뭐 그건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군함을 다른 나라에 맡기나요? 옛날엔 그랬죠. 사왔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하니까. 그래서 존스 법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은 당연히 자기네 나라의 군함은 자기 나라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9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폴란드가 이제 망하죠. 근데 폴란드가 영국, 프랑스하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공격을 당하니까 영국, 프랑스가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국, 프랑스를 독일이 공격을 하죠. 1940년 전쟁이 커지니까 그해 8월 달에 처칠 총리가 미국으로 가서, 그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그 대통령을 만나서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할 때 미국이 우선 물자를 공급해 주는데 미국에서 이 전쟁 물자를 싣는 배들이 영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를 나치 독일의 해군 U-보트라 그러는데 독일어는 우부트예요. U를 걔네는 우라 그러고 보트를 부트라 그러죠. 우부트가 이 미국의 수송함정들을 격침시킵니다. 이게 뭐 시오프 작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대서양 건너서 영국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해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영국까지 있는 자유의 다리를 낳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리버티십 건조 명령을 내립니다. 리버티십, 자유호죠, 자유선, 리버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때 미국의 조선소가 이 존슨 법 때문에 또 그 전에 백색 함대를 만들겠다는 계획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딱 표준형 수송함 한 척을 만드는 거예요. 딱 만들어 갖고는 미국의 그 많은 조선소한테 탁 나눠져 갖고 동일하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거죠. 그 바람에 리버티십이 1, 2, 3, 4에서 쫙 뭐 빠른 거는 한 달도 안 내려서 생산이 됩니다. 막 배라고 하면 블록으로 생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쪼개 갖고 그 레고 맞추듯이 레고 축축축 조립하면 그냥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버티십 1, 2, 3, 4, 5가 쫙 나오면서 그 배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이 우부트가 격침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 두 개 격침시켜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양으로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 이제 유럽에서의 전쟁은 주로 지상전, 육군 전투, 아이젠하워 미 육군 원수가 이끄는 연합군이 주로 싸우고 일본하고의 전쟁은 니미츠 해군 원수가 이끄는 해전이 되죠. 그래서 해전이 돼갖고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하고 일본의 항공모함하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한판 붙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해전이 붙으면서 미국이 밀고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섬 있으면 섬 쟁탈전을 벌이고 그러면서 니미츠가 압박을 하다가 나중에 원폭을 떨어뜨리면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해전을 할 때 이 미국의 그 막강한 리버티십을 만든 조선소들이 굉장히 많은 배를 찍어내는 거예요. 군함을. 그 압도적인 물량 때문에 미국이 일본한테 이긴 측면도 있습니다. 그때도 미국은요 표준함 하나, 구축함이면 구축함 하나 만들어 놓고 전 조선소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에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기기 직전에 이제 함정 생산이 제일 많았죠. 이기고 나니까 이 배들이 필요 없잖아요.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방국에 싸게 팝니다. 그때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남게 된 배를 하나 갖고 오는데 그게 이제 구축정이죠. 잠수함 추적하는 배인데 그 배가 1950년 5월쯤에 대한민국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전투함이라고 해서 굉장히 축하식을 하고 그 백두산함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배가 뭐 인천 이런데 뭐 목포 가서 국민들한테 이런 배가 왔습니다 소개하고 진해항에 딱 들어와서 이제 모든 보고 행사는 끝내고 이제부터 작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6.25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한 번도 전투 연습 훈련을 안 해본 배가 갑자기 출격 명령을 받고 진해항을 나옵니다. 그 나오고 가는데 대한해협 부산 쪽에 지나가는데 뭐 이상한 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때만 해도 뭐 야간 항해란 건 어려운데 그 너는 뭐냐 뭐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안 해. 그리고 가까이 가니까 총을 쐈어요. 그래서 이게 적함이구나 해서 이제 교전 끝에 그 배를 백두산함이 격침시킵니다. 그게 그 해군에서 유명한 대한해협 해전이고요. 이게 6.25 전쟁 최초로 우리가 거둔 최초의 승전입니다. 최영남이라고 하는 함장이 중령으로 그 배를 이끌었죠. 우리 쪽에서도 몇 명이 숨졌어요. 전사하고 저쪽은 다 침몰했죠. 그때 아마 북한이 특공대를 실어서 이 부산 쪽에 침투시켜서 후방을 교란시키려고 했는데 우연하게 백두산함이 나가다가 우연하게 검색을 했다가 그냥 작전 들어서 격침시켰습니다. 그 배가 바로 2차 대전 때 미국 조선소가 대량 생산했다가 잉여로 남게 된 그런 구축정이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도 이제 계속 미국에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었습니까? 여기 서울 가보면 한강변에 양화진 그쪽 가다 보면은 거의 군함 한 척이 떠 있어요. 그게 DD 구축함인데 서울함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우리가 가장 큰 배가 구축함인데 구축함은 시도의 이름을 땄습니다. 뭐 서울함, 부산함, 뭐 강원함, 뭐 전북함 이랬습니다. 아마 각 도마다 그 배가 지금 현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DD도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막 대량 생산했다가 남은 배들이에요.
그런 중고선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가 썼었죠. 그러다가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지금은 우리가 이지스함까지도 스스로 만들죠. 거기에 탑재하는 이지스 시스템을 수입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정주영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조선업이 세계의 왕이 됐잖아요. 뭐 김우중 씨도 뛰어들었고 삼성도 뛰어들어서 삼성이 뛰어들었던 삼성조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은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뀌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재벌들이 하면서 한국 조선이 세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 조선업계는 완전히 추락했어요. 이게 세계 조선업계가 미국이 한참 하다가 일본이 한참 하다가 우리가 한참 하다가 지금 중국이 우리랑 대등하게 따라와 있어요. 일본도 우리한테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해군을 운영하는 나라인데 자기네 전소가 있긴 있죠. 거기서 좋은 선박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조선 사업이 인건비가 쌓여야 되는데 비싸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뭐 G인가 뭐 몇 군데서 운영하긴 하는데 미 해군에 고민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군함을 지으면은 너무 비싸. 인건비도 비싸고 대량 생산하는 조선소도 아니니까 비쌉니다. 근데 해외에서 맡기고 싶은데 이게 존스의 법 때문에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건조는 미국에 있는 조선소한테 맡기는데 이게 건조만 미국에서 하라 그랬지 정비는 미국에서 하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아끼려고 해외에서 정비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배는요, 한참 타고 다니면, 몇 년 타고 다니면 배 바닥에 물속에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에 따개비 붙지, 김, 미역, 뭐 다 붙습니다. 이게 많이 붙으면은 배가 속도가 안 나요. 그리고 스크루에도 붙어요. 그 다음에 이 배는 스크루를 돌리려면 엔진을 돌려가지고 막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면 그 안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합니까? 베어링을 넣죠. 베어링도 넣고 윤활유도 넣고 뭐가 많이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 기간 돌아가면 깨져나가면서 이제 부속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는 한 몇 년 사용하면은 육지로 아예 올려놓고 그냥 다 잘라갖고 안에 내부 부속을 굉장히 많이 교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그 따개비니 이런 것들은 모래대포를 쏘죠. 모래대포를 팍 물 청소하듯이 쏴대면은 그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로 도색을 해서 내놓거든요.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인데 MRO라 그러죠.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R은 뭐지? 유지 정비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 MRO 사업이 꽤 커요. 근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 조선사한테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일이 늦어. 그래서 동맹국에 맡기고 싶어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서방권에서 최고의 조선소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쪽에도 왔고 한데 일본에도 갔던 것 같아요. 일본에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지난 5월쯤에 나왔네요. 미국에서 관계자들이 와서 이 해군의 시스템 사령부 관계자들이 와서 일본 조선소한테 이걸 맡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쭉 살펴봤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뭐 미쯔비시라든지 가와사키 이런 데 조선소가 유명한 조선회사가 있고 그 회사들이 요코하마, 마이즈루, 히로시마, 쿠레 등 이런 데서 자기네 군함을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맡겨보는 걸 검토하는 거죠. 거의 미국과 일본은 뭐 동맹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 쪽에도 와서 우리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쭉 둘러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군함을 수리하는 조선소면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야 되는데 한국의 조선소에는 이 조선소는 되게 후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 육군이 들어와서 공격하기는 어렵고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와서 공격할 텐데 그거를 막아내는 방공망이 없다. 즉 방공미사일, 방공부대가 없다. 그래서 한국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본의 조선소에는 이런 조선소 옆에는 아까 사세보리, 쿠렌이 다 이런 것들이 일본 군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방공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울산에는 없구나. 거제도, 하나오션도 없네. 없네요. 우리 조선소는 해군 기지하고 좀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한국은 좀 어렵다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미국 군함을 유지 정비하는 MRO 비용 이게 한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은 20조로 보는데 우리 쪽에서는 70조까지 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울산 같은 대도시, 거제도도 부산 가깝고 그런데 그쪽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그린파인 레이더, 북한의 잠수함이 들어와서 북극성 미사일을 쏠까봐 이제 그런 것도 배치하고 했는데 거기다 방공망을 좀 배치해서 그쪽 지역을 안정화시키면서 동시에 이 미국 군함 정비하는 사업을 따면 안 될까요? 물량이 많아요. 지금 미국의 군함 수가 한 300척이 됩니다. 조그만 거 빼고. 근데 미국의 고민은 뭔가 하면 현재 중국의 함정이 340척까지 이르러. 중국이 지금 조선업이 세잖아요. 중국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도 함정을 늘리고 싶은데 미국 자체 조선소의 능력이 딸려서 또 비싸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외 조선소에다가 동맹국 조선소에다가 좀 군함을 맡겨보고 싶은 생각이 해군을 하는데 존스법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이 존스법이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미 FTA 맺으면은 항상 해당할 때마다 미국이 야 너 대한민국 쌀 시장 개방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조선업이 세니까 야 그럼 니네 존스법 폐기하면 우리가 쌀 개방했다 이게 맞섰거든요. 미국이 존스법을 아직도 폐지를 못 하는데 이게 조선산업이 더 이상 안 되면 미국이 폐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미 해군은 자기네 필요한 함정을 해외에 주문할 수밖에 없죠. 이걸 대비한다면 우리도 미국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나가야 되죠. 걔들이 요구하는 방공망을 갖춘다든지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가 붙으면 조선업은 우리가 세잖아요. 싹 가져와야지. 그걸 갖고 오게 되면 내친 김에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 시스템, LIG 이런 데가 또 우리 무기를 생산하잖아요. 미국 애들이 굳이 자기네 장비를 갖고 와서 탑재한다면 좋지만 야 니네 설계도 갖고 와봐. 우리 하나 LIG가 만들어줄게 해서 탁탁탁 해서 넣어주고 가져가 그러면 더 쌀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국에 대해서 존스법 폐지하라 라고 요구하고 우리는 각 조선소 부근의 방공망을 강화해서 그쪽을 안정화시키면서 미국 조건을 채우는 걸 해가지고 존스법 폐지 그리고 그 이전에는 미국 군함의 MRO 사업을 따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좀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좀 먹는 것도 좀 해보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조건이 안 채워져서 미국은 일본 내지는 인도까지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인도는 조선업이 약한데 인도한테까지 질 수는 없죠. 한번 우리 정부 측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